Walking down this lonely road, damn near almost lost my soul. But now that I'm in control, what they gon' do? Can no evil hold me down? Let no evil hold me down. When your will is on the ground, what you gon' do? I won't go for anything that isn't in direction of the boom. Don't never let anything come in between, cause surely you will lose. Inhale the atmosphere, brushing fear right off the shoulders. Looking around, couldn't find anyone. Feel like the world getting colder. Beyond motivated, we won't stop until we are over. 안녕하십니까, 서우터원의 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주입니다. 형, 오늘도 많은 분들께 고급 정보를 줄 수 있는 인터뷰 시간 한번 됐으면 좋겠어. 오늘 저희가 이제 반말로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친한 형이다 보니까 존댓말 하면 오히려 어색해가지고 오늘은 반말로 진행을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간단한 소개부터 할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2세대 타고 있고요. 다이나믹 트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선택한 거는 사실 디자인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어. 라인이 좀 간결하고 좀 박시한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 G바겐도 굉장히 좋아하는 차긴 한데 걔는 너무 비싸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타고 싶다고는 했는데 혼자 타기에는 조금은 너무 큰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갖고 이번에는 가족이 있다 보니까 선택하게 됐지. 형이 이 차량을 타고 있잖아. GV80을 봤을 때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비교를 하면은 어떤 거 같아?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요즘에 솔직히 너무 잘 만들어. 디자인도 그렇고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해. 그래서 옵션 같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압도적으로 가성비의 최고로 사실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 그리고 다양하게 정말 좋은데 나는 아까 다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높고 좀 박시하고 라인이 좀 간결한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염두는 했었어. GV80 그 차는 정말 좋은데 나에게 정말 맞는 차일까, 내가 이거를 2년 이상 탈 수 있을까 했을 때 걸렸던 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 높이. 그리고 사실 그 정도 가격이면은 에어서스를 넣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에어서스 때문에 이거 온 거는 보다도 이건 예전부터 타고 싶어서 그냥 이제 더 늦기 전에 한번 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량 장점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장점은 파워트레인도 사실 굉장히 좋고, 또 사륜이 사실 레인지로버가 굉장히 또 제일 많이 알아주잖아. 그리고 일단은 실내 같은 것도 개인적인 차이지만 되게 간결한 걸 좋아해. 그래서 나는 라인이 이제 뭐 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간 이런 것보다도 간단하고 깔끔한 거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들 장점이라 할 수 있고, 디자인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또 하차감이 아닐까 싶어. 하차감. 이 자동차에도 사실 휠이 이제 22인치가 들어가 있어. 근데 순정은 원래 20인치인데 그래서인지 보다가도 한 번 더 쳐다봐주는 듯한 혼자의 망상에 빠져서 혼자만의 하차감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혼자만의 하차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자기 만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남자라면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 만나러 가면 왜 이제 한번 이렇게 전동 사이드 스텝 딱 나왔을 때, 문 열었을 때 애들이 한번 휠 커서 쳐다보는 건데 차가 막 우아가 아닌데 사실 걔는 또 거기 내려가고 발 한번 딱 내리면 서가지고 미역개처럼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돌아봐주고 높은 시선으로 한번 딱 쳐다보는 그치. 그 느낌. 혼자 망상에 빠져 사는 재미에 살지. 자, 이거는 혼자만의 하차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장점도 승차감이 코일오버 방식이 들어간 차들도 굉장히 좋지만 에어소스 같은 것도 나는 굉장히 좋다 생각해. 저속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 고속 주행할 때 에어소스의 그 진짜 진가는 발휘되는 거거든. 고속에서. 그치.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큰 차를 타면서 뭐 200 넘게 막 이렇게 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에어소스의 그 승차감은 정말 좋아.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난 그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번째 장점은 실내. 나는 이렇게 대시보드에도 사실 가죽이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차들이 있잖아. 그치, 뭐 우레탄 쓰고. 그치, 우레탄으로 마감하고 뭐 적절하게 플라스틱을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차들도 있고 다양한데, 대시보드 같은 거에서 꼭 가죽이라서 좋은 것보다도 마감, 시트도 그렇고 사실 나파 가죽은 요즘에 너무 흔한 그 가죽이 돼버렸잖아. 기본이 됐지, 요즘은. 그치, 국산 자동차에도 이제 많이 제공이 되고 예전에만큼의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레인지로버는 사실 나파 가죽이 아니라 다른 가죽을 쓰는데 이 착자감이, 시트도 굉장히 좋고 2열 같은 것도 사실 시트가 대부분 이제 민자 시트에 조금 이제 라인 들어간 그 정도잖아. 근데 얘는 2열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개방감이 디자인적으로 간결하다 보니까 이 시야가 확실히 개방감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특히 옆 창문만 봐도. 그러면 이제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독일 차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제일
압도적으로 빠르잖아. 그치. LED가 최첨단. 나왔을 때 영국 자동차들은 사실 HID를 쓰고 한 테포씩 느려. 레이저가 나왔을 때 LED 들어가. 컨셉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도 솔직히 인도 타다에 넘어갔기 때문에 인도 감성일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조금 나는 한 테포 늦는 거가 별로 좋지가 않아. 얘네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늦다는 게 불만스럽지. 헤드라이트도 사실 HID가 들어간다는 거는 테두리는 LED면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 또 다른 단점. 다른 단점은 여기 정보에 가면 여기에서 서비스 메뉴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서비스 메뉴가 주행 중 지금처럼 이렇게 스탑앤고로 시동이 꺼져 있음에도 조작이 안 되고 꼭 반드시 시동을 껐다가 시동 키기 전 그래요? 그때만 이걸 볼 수가 있거든. 정도를. 근데 그게 왜 단점이냐면 나는 오프로드를 많이 가진 않아도 타이어 공기압 같은 걸 많이 체크를 한단 말이야. 수시로 보고 댕겨. 내 성향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볼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봐야 돼. 엔진 오일 양이라든지 뭐 이런 저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조금 이 조작성에 대해서 많이 안 좋지 않나 싶어. 그거를 왜 편리하지가 굳이 그렇게 시동을 꺼야지만 볼 수 있지? 간디 정신인가 봐. 가디 적시는 뭐야? 차분하게 보라고. 운전할 때 보지 말고. 모르겠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또 다른 단점이라면은 유지 비용이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잖아. 어떤 부분에서? 일단은 독일 차들도 비교해보면 애프터마켓이 굉장히 많이 나와. 여러 가지 파트들 중에서도 애프터마켓으로 많이 나오고 OEM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 가격이 3분의 1이야. 즉 워터펌프를 사실 누군가가 보증이 끝난 자동차를 탔을 때 부품값만 90만원 하는 게 OEM을 산다고 하면은 30만원대야. OEM을 많이 쓰거든. 레인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장고장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프터마켓에 나오는 이제 파트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 다 정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 국내 재고가 없는 차들은 또 저 바다 건너가 돼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건 플러스 파트값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에어서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모품이잖아. 이런 것들도 사실 에어서스 타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앞에가 들어가는 거는 알루미늄 이제 프로텍터 타입이 이제 들어간 에어서스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좀 덜 되더라도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서 위에 쪽에 에어서스는 쉽게 말해서 풍선 같은 이런 이제 에어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승차감은 더 좋은데 내구성이 좀 약해. 그러면 이제 뒤에 쪽이 앞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리만 잘해주면 20만 킬로도 그냥 타거든 구정 없이. 뽑기 실패하면 뭐 한 방에 가는 거고. 그치 한 방에 가는 건데 근데 뭐 뒤에 같은 경우에는 잘 터져. 그런 기가. 방식을 쓰는 차들이 이제 OGT나 파나메라나 이런 애들 그냥 고질병이잖아. 맨날 터지잖아. 주저앉잖아 막. 그치 주저앉고 뭐 컴프레셔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서스 터져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부품값이 정품으로 했을 때는 90만원 후반대야. 짝당. 그럼 공임도 들어갈 거야. 에어서스 사실 바꾸는 거 힘들진 않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도 유지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러면은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려면 상시 주머니에 여윳돈이 많아야 된다. 사실 그렇지. 주머니에 언제 나갈지 모르고 갖고 있어야지 사실. 이거 싱글 터보라고 네이버에 기재했는데 트윈 터보예요. 내가 이거 왜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앞에 벨트 소모품 바꾸면서 차 띄어서 내가 터보 2개 확인했어. 네이버에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을 주면 레인지로버 스포츠 사륜 이제 이런 방식이 뒤쪽 디퍼런셜 쪽이 더 빨리 달기 때문에 오일을 자주 바꿔주는 게 좋아요. 뒤쪽을 디퍼 깨지면 돈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오버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몇백만원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퍼 오일 같은 것도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싸. 엔진 오일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해봤자 리터당 얼마짜리 쓰냐에 따르긴 한데 평균 기본 그냥 표준 가격 뭐 쉘 이런 거 쓴다는 가정하에 얘기도 15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자주자주 갈아주는 게 좋다. 그치. 그래서 생각보다 유지비가 안 들어가. 대신에 이제 얘네들은 에어나 터보나 이쪽 라인 한번 터지면 폭죽 터지는 거야 그냥. 돈도 그냥 빵! 빠바바방 터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이 차량을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하지 않는다.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 SUV 자동차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다 타보시는데 레인지로버를 정말 타게 되면 다른 차들을 사실 못 타게 돼. 다른 SUV를. 그거는 나만의 기준이라기보다도 카페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그치. 하고 높은 차랑 깔끔한 거랑 나만의 망상일 수 있지만 하차감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레인지로버를 추천해. 그리고 오프로드가 뭐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않아. 뭐 여름 때 가끔 계곡 한번 들어갔다 왔다 할 때도 자동차가 물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가는 거지. 뭐 내가 야만인처럼 막 그렇게 절대 오해하지만 개척해 가면서 가는 건 아니니까. 타잔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를 이제 들어갈 때도 사실 굉장히 좋고
에어서스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2열에 앉았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 그러니까 SUV를 다양하게 타보시고 정말 그냥 좀 점잖게 타실 분들이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도 사실 그런 과인데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술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자동차에 조금 예민한 분이라면 글쎄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민한 분들한테는. 그 예민한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 자동차가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고장 나는 건 고장 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소모품이 아닌 이제 그런 부품들이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 센터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터지면 또 저거 바꾸고 사실 이게 한 방이 크잖아 얘네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난 내 지인분이 에어서스를 막 계속 이렇게 자랑하듯이 타고 다니더라고. 나는 그걸 왜 저러나 했어. 근데 그분이 맨날 이제 커피를 마시러 나가다가 만나면 그 차 바퀴랑 그 팬더 사이에 핸드폰을 집어넣고 막 그 에어서스 그 갭을 재더라고. 하기네. 맨날 마트 가서도 그 짓을 하는데 이거 뭐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는데 에어서스 주저앉았을까봐. 주저앉았으면 바꾸면 되지 왜 그래? 왜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두렵대. 예민한 사람이 더 예민해지네. 그치.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한테도 저번에 자기 차를 타보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늦게 보라는 게 있대. 그래서 늦게 보라 그래서 뭔데 하고 샀는데 이쪽이 주저앉은 것 같지가 않니? 그래서 난 전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내려서 보니까 완전 멀쩡한 거야. 근데 자기는 막 주저앉았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정신건강에 이제 위태로워 보이니까 한번 가보라고. 정상이래. 또 그런 정상인 줄 알아. 다음날 또 그 짓 하고 있어. 핸드폰으로 막 확인하고 있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차가 차주를 예민하게 만드네. 그치. 위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신 분이라면은 좀 비추. 형 그러면은 이 차량 이제 마지막 총평하고 끝낼게. 총평을 하게 되면 SUV를 정말 이것저것 타보다가 이것도 한번 타보고 싶다 할 때 오는 차가 아니라 처음부터 타셔도 정말 좋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 AS 부분이라든지 뭐 리콜 아니면은 뭐 에어서스 뭐 터보 이런 쪽 라인에 이제 아주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과하게 돼 있는 것도 있어 평가가. 왜냐하면은 도로에 볼 때 레인지로버 차들은 서비스 센터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타보니까 거진 이제 좀 몇만 킬로 탔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사실이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는 참 좋다고 생각해. 조금 이제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이제 추천을 조심스럽게 내가 하진 않고 자동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정말 이 여백의미 이게 진짜 진정한 여백의미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정말 타보면 다시 나도 이거 계속 탈 것 같아. 시운전을 한번 하는 거를 강추. 그냥 보는 거랑 운전해보는 거랑 옆에 타는 거랑 뒷자리랑 다 다르기 때문에. 랜드로버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돈이라도 줬으면. 요즘 그런 말이 많더라고 우리 채널에. 돈 받고 하냐, 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서우터바는 오늘은 물러가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차종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번의 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